원석 상태의 제닉을 발견하고 다듬고 가르쳐 스타로 만들었지만 한순간의 욕심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배신해 중국으로 도망가며 한국을 흉보고 욕한 미녀 아이돌이 최근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여러 가지 꾀를 부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미 한국 SNS 활동을 시작한 데다 같은 그룹 출신 동료와 함께 떡볶이를 먹는 일상을 전하는 등 그 뜻을 숨길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해는 갑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얻자마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처럼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중국으로 도망가 버렸지만 그녀가 생각한 미래는 상상과 달랐거든요. 중국에선 한국 출신이라며 산업 스파이 취급했고 한국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을 빼돌리는 목적으로만 이용당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팬들의 따뜻한 사랑과 인간적인 대우, 그리고 마지막 남은 연예인 생활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이 있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며 오열하는 상황이죠. 오늘은 걸그룹 에버글로우의 멤버 왕일원의 중국 연예계 도전의 실패와 한국행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인사드리는 저희 보도국 취재수첩 구독 설정도 부탁드려요. 단물만 쏙 빼놓고 중국으로 돌아간 가수는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중국 출신 아이돌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국내 무대에서 모두 자취를 감추는데요. 호기롭게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중 한국이 그립다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글들을 올리는 이들이 많죠. 왕일원 역시 뜬금없이 작년 이맘때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한국 팬들의 믿음을 보란듯 배신하고 돌연 중국행을 택했는데요. 한국 내 인기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작은 주목을 받자 그것이 전부 자신의 인기라 착각하고 돈 한 번 제대로 벌겠다며 이런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활발히 활동 중이던 한참 중국 런 해버리자 팬들은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이랬던 그녀가 지난 1년간 중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나도 중국에게 당한 피해자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다라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발언을 하는 상황이죠. 에버글로우의 비주얼 센터였던 왕일원은 눈부신 미모로 데뷔 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센스 넘치는 팬 서비스와 애교 많은 행동 덕분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그는 데뷔 전에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48에도 출연했습니다. 시작 전부터 미야와키 사쿠라, 장원영, 김민주 등과 함께 비주얼로 이미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연습생들이 뽑은 비주얼 센터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런 따뜻한 사랑에 왕일원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중국행 전부터 논란이 매우 많은 멤버였습니다. 팬들과의 팬미팅에서 뜬금없이 나는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하고 나는 내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나는 될 수 있으면 힘닿는 데까지 한국에서 우리 중국 문화를 선전하려 애쓰고 있다. 나도 어디에서나 중국어로 말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주의를 주고 있다 라고 말하며 팬카페 아이디 프로필 사진을 중국 국기로 교체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급발진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개념 없이 중국 사랑을 드러냈던 왕일원은 결국 엄청난 사고를 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을 사랑해준 한국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거부한 것인데요. 작년 1월 한국에서 열린 에버글로우 팬사인회에 참석한 왕일원은 다른 한국인 멤버와 달리 혼자서 주목을 감싸쥐는 중국식 인사를 했습니다. 중국의 속국이었던 한국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웨이보의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인은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며 왕일원, 중국인은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해시태그를 쏟아냈으며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까지 영문 기사를 통해 그녀의 행동에 매우 큰 호응을 보냈죠. 이쯤 되니 그녀의 중국 사랑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던 한국 팬들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왕일원은 한국 팬들에게 사과는커녕 한국인들이 별것도 아닌 걸로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며 돌연 중국행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중국행으로 남은 한국인 멤버들도 피해를 입어야만 했고요. 소속사는 부랴부랴 왕일원은 2월 말까지 학업상의 이유로 중국에 다녀온다. 가족들과 잠시 휴직을 취할 예정이다 라는 성명을 냈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무슨 공부?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중국으로 떠난 왕일원에게 핑크빛 미래가 펼쳐졌을까요? 놀랍게도 그녀가 맞닥뜨린 현실은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막상 왕일원이 중국으로 돌아가자 연예계 활동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때맞춰 더욱 강화된 중국 내의 한한령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문화적으로 한국의 속국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 당국은 영화와 드라마, 가요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 콘텐츠에서 한국적인 색채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연예계에서 활동하던 중국인들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한국에서 온 연예인들을 모두 퇴출시키라는 시진핑의 명령 때문이었죠. 독재국가인 중국에서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왕일원은 졸지에 한국물을 먹은 배신자 취급을 받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미 한국에다 가는 중국행을 발표했고 자신을 사랑해준 팬들을 등지고 중국으로 돌아왔더니 펼쳐진 광경에 왕일원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그녀가 굳게 믿고 있던 중국 소속사조차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일원을 도구로 취급하기에 급급했는데요.
수년간 그녀가 한국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배운 트레이닝 방식을 중국 기획사들이 탐낸 것이죠. 왕일원으로부터 한국 아이돌 육성 노하우를 훔치기 위해 산업 스파이 역할을 강요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회사의 기대와 달리 한국을 떠난 그녀에게는 가수 육성을 지도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왕일원의 쓰임이 없다는 판단이 들자 그녀는 점점 더 중국 내에서 입지를 잃어갑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왕일원은 다른 나라 연예계를 기웃거려 보기도 했지만 해외 팬들도 이미 한국 걸그룹이라는 프리미엄을 잃어버린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잘 안 되려면 이렇게까지 안 되나 싶은데요.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중국으로 떠난 뒤에 그녀가 한국에서 한국의 순국선열에게 격려를 하거나 절을 한 영상들이 밝혀지면서 중국 내 여론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고 왕일원과 중국 회사는 외국의 자회사가 큰 실수를 했다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공산당 차원의 처벌도 받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왕일원은 중국에서도 선택적 애국심이라며 비난을 받게 된 것이죠. 중국만 가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악재가 계속 터진 왕일원은 중국행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인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녀를 힘들게 했는데요. 자유로운 한국 사회 분위기에 익숙해져 버린 왕일원은 강압적이고 경직된 중국 사회 분위기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고 일본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중국 여성처럼 조신하지 못하다. 한국에서 살아봤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라며 그녀를 헐뜯기 바빠졌습니다. 결국 홀로 남겨진 채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그녀는 개인 방송을 통해 나도 중국인들에게 속은 피해자다. 한국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을 빼돌리고 싶어서 나를 불렀을 뿐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을 떠나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라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언제까지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할까요? 한두 번 속을 수는 있지만 3번 속으면 우리 잘못 아닐까요? 아무리 차이나머니가 탐난다고 해도 여러 번 속으면서 피해보는 것은 우리 팬들의 진심 어린 마음과 비로소 꽃피우게 된 우리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노하우일 것입니다. 왜 꼭 그 나라 출신 멤버만 사고를 치는 걸까요? 왜 한국에서 인기를 끈 그 나라 아이돌은 팬들에게 상처를 주고 팀 사기를 저하시키며 심지어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걸까요? 앞으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 기획사들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한국의 그 나라 출신 후배 아이돌 멤버들이 선배들의 실패담을 반면교사로 삼아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이 나라의 문화산업 스파이 행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폭과 깊이를 키워갈 겁니다. BTS 멤버 RM이 무례하고 무지한 유럽의 기자에게 K컬처는 우리 조상이 주신 품질 보증 마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멋진 힘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 어떤 경제력이나 군사력보다 강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고 있죠. 그녀가 한국에 돌아와 활동하게 된다면 앞으로와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는 성숙함을 보여주길, 이번 기회에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다 어쩌면 또 탕웨이처럼 멋진 한국 남편을 만나 잘 자리 잡기까지 성장하길 응원하는 마음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도국 취재수첩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